자, K식당에 포춘 쿠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행운의 쿠키 아시죠? 그죠? 미국 가니까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은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아마 탁 깨물어서 먹으면 그 안에 쪽지가 나오죠. 쪽지 안에 뭐가 막 써 있죠. 오늘의 뭐 명언 해서 막 써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꽝이 있어요.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걸 꽝이라고 합니다. 자, 포춘 쿠키를 제공했는데 성공률, 즉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을 확률이 90%입니다. 3명의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서 3명 모두 못 받을 확률. 자, 확률은 어떻게 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했을 때 포춘 쿠키를 받았을 때 그 안에 행운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뭐예요? 90%가 돼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명이 딱 들어왔어요. 쿠키가 3개가 나오겠죠? 근데 그 쿠키 3개 중에 행운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몇 %예요? 첫 번째 쿠키는 90대 0.1이죠. 10%죠? 자, 90% 받았는데 또 두 번째 것도 행운일 경우의 수는 90%이죠. 세 번째도 90%이죠. 즉, 뭐냐면, FFF는 뭐냐면은, 포춘 쿠키가 3개가 다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0.9 곱하기, 우리가 곱셈 법칙 있잖아요.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하니까 어떻게 돼요? 0.729. 즉, 100명 중에 73명 가까이는 오면 3명 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2명은 받고 1명이 못 받을 확률인데 얘는 요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요 밑에도 있죠? 그죠? 요것도 있을 수가 있고. 즉 0.081인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0.08인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 있네. 그죠? 이 확률을 다 더하면 되죠? 나중에.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확률 분포 값이 나오죠. 즉 뭐냐면 요게 X입니다. 즉 포춘 쿠키를 한 번도 못 받을 확률, 3번 받을 확률, 2번 받을 확률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면은 값이 나오죠. 한 번 받을 확률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하면은 한 번 받을 확률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를 다 만들어서 계산하면은 지금 포춘 쿠키가 3개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10명이 들어왔다. 이 표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10번 트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복잡하겠죠. 그죠? 그런 거를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니? 다 내가 만들어 줄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항분포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앞에 나와 있는 거는 3개니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그 확률 분포표예요. 즉 영회가 몇 % 있고요. 한 번 받는 사람이, 즉 3개 중에 하나 받는 사람이 몇 %고요. 3개 중에 2개 받는 사람, 3개 중에 3개 다 받을 사람,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전체 평균은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더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명 중에 2.7명이 받는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평균의 의미니까. 자, 그래서 이런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항 분포로 이렇게 쭉 정리해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표를 갖고 계산합니다. 그걸 이항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뭐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 볼 텐데, 시험 볼 때 제가 이 표를 다 드릴 겁니다. 드리면 어떻게 돼요? 보고 구하면 되죠. 자, 엑셀로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면 되겠죠. 파이는 뭐냐면 성공률입니다. 아까 전에 쿠키를 받을 확률이 몇 %라 그랬죠? 포춘 쿠키를 90%고 못 받을 확률이 0.1%죠. 이게 그거예요. 그건데 왜 50%까지 뿐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반대로 가면 되니까. 포춘 쿠키를 90% 받는다? 못 받을 확률은 10%니까 반대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얘는 뭐예요? 이런 확률일 때 X가 0회일 확률. 아까 전에 우리가 X는 정하기 나름이죠. 포춘 쿠키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걸 하면은 0회 아무도 못 받을 확률, 한 번 받을 확률, 2번 받을 확률, 10명 다 받을 확률. 지금 우리는 10명 중에 받는다 그랬으니까 전체 데이터는 n이 10이죠. 이 중에서 10명 중에 하나 둘 해서 쭉 보면은 8개로 계산하면 되죠. 8회 이상이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니까 8명, 9명, 10명을 계산하면은 다 더하면 되네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90%죠. 쭉 봤더니 90%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반대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계산하든가 전체에서 빼주든가. 자, 반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파이가 0.9일 때 18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근데 8, 9, 10해서 했더니 여기 앞에 확률이 0.9 이상은 없네요. 0.5까지 끊어졌네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0.5 미만인 거는 계산이 쉬우니까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놓은 겁니다. 연습 문제로. 그건 너무 쉬우니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0.9니까 반대로 계산하면 되죠? 0.1이 뭐예요? 파이, 행운 포춘 쿠키를 받지 못할 확률이죠. 8명이 다 받았다, 이상 받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아무도 못 받을 확률, 아무도 1명 받을 확률, 2명 받을 확률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나오죠. 됐어요? 좀 어렵죠? 헷갈리죠? 자, 대부분의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0.8 이상이니까 얘는 0.1 아니에요? 왜 2가 포함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8, 9, 10 3명 들어가죠? 자, 그러면 3번 들어가야 돼요. 확률적으로. 한 번도 안 받을 확률, 하나 받을 확률, 2번 받을 확률. 3개죠? 8, 9, 10 3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확률적으로요. 마찬가지로 밑에는 어떻게 돼요? 0부터 계산하니까 0, 1, 2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반대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게 속해져 있습니다. 10에서 8을 빼는 게 아니에요. 왜요?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1부터 계산하면 1, 2, 3, 4, 5, 6, 7, 8, 9, 10인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계산하면 0, 1,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2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표는 표 읽는 법은 이거예요. 파이가 성공 확률이에요. 아까 전에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0.1일 때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을 더한다 그랬죠? 자, 볼게요. 0.1일 때 0일 확률 0.3487이죠? 0.3487. 1일 확률 0.3 뭐예요? 3874, 0.1934 이렇게 되죠? 요걸 다 더해준 거예요. 0.3487, 3874, 만약에 3명 X가 3까지 들어간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 이거 다 더하면 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0.0574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죠. N은 10명일 때, 10명일 때 10명 아무도 없는 확률, 10명일 때 1명이 선택될 확률, 10명으로 갔을 때 2명까지 선택할 확률, 10명인데 10명 다 선택될 확률, 선택의 확률이 0.1%일 때, 0.15%일 때, 0.2%일 때, 얘는 성공에 대한 확률, 얘는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 될 거냐를 건 바이 건으로 해놓은 거예요. 됐죠? 요거 표 보는 방법은 이제 이해되셨죠? 요거는 성공 확률이니까 90%냐, 80%냐, 뭐 70%냐 요거로 보면 되고, 뭐 10%, 20% 요거고요. 성공 확률이고 얘는 전체 개수 중에 요거죠. 표가 이 중에 제가 일부분 잘라 갖고 온 거예요. 10명 것만. 원래 표는 어떻게 돼요? 2명 거, 3명 거부터 해서 무수히 많겠죠? 그 중에서 제가 10명 것만, 우리 예제는 10명 중에 8명, 10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요 표만 잘라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 해서 뭐 30명, 40명까지 쭉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는 10명 거만 떼서 지금 수업에서 예제가 10명 거니까 그것만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요. 1을 빼는 게 아니고 요걸 더해주는 거죠. 요 값을 더해줘. 응? 못 받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 1에서 빼는데 1에서 빼려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가면 1에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딸만 7명인 부부가 있습니다. 8번째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을 확률은
8번째 아들을 낳을 확률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2분의 1이죠? 조금 전에 얘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딸 아들, 즉 7명이 딸이고 8번째가 아들일 확률은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확률이 몇 %예요? 50%잖아요, 얘는. 그럼 아까 전에 표를 보고 50%일 때, n이 8일 때 계산해주면 되죠. 딸을 1로 볼 거냐, 딸을 0으로 볼 거냐. 성공을 1로 볼 거냐, 성공을 0으로 볼 거냐. 무슨 말이냐? 자, 8명인데, 이거 보시면은, 자, 10명이에요. 아기가 10명 낳았을 때, 이게 물론 아까 전에는 8이 되겠죠, 지금 거기는. 근데 0을 뭘로 봐요? 남자를 0으로 볼 거예요? 여자를 0으로 볼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남자가 0이면, 남자 아무것도 없을 확률, 남자 1명일 확률, 8명 중에, 남자가 전부 다 딸일 확률, 남자가 딸, 아들일 확률, 딸, 아들일 확률,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 표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X는 남자일 확률이니까 남자가 1명일 확률을 구해준 거죠. 8명 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K대학교 경영학부 정원은 50명입니다. 그 중에 70%가 등록했는데 6명을 1차 합격자로 했어요. 그 중에 이제 50명이 등록해야 되겠죠? 그럴 때 50명 다 등록할 확률은 하고 50명만 등록할 확률과 50명까지 등록할 확률에 대한 개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 속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적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딱 50명째 등록할 확률, 즉 50명째 딱 등록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계산해보면 70%가 아까 전에 그 이산 확률 분포표로 계산하면 0.008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50번째 확률이 아니죠. 50번까지 등록할 확률이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행운권 번호입니다. 50번째 내가 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50번째일 확률.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순간 확률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내가 딱 들어갔는데 내가 50번째 축하합니다. 당첨될 확률이 요 순간 확률이고요. 그죠? 내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내가 어떤 가게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첫 번째일 확률, 첫 번째 손님일 확률, 두 번째 손님일 확률, 세 번째 손님일 확률은 각각을 계산하는 거고,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합격자는 1번 합격자 됐죠? 2번 됐죠? 3번 쭉 돼서 앞에 49명이 있고 내가 50명이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등록을 해서 총 50명이 다 등록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문제의 의미를 보자는 얘기예요. 문제의 의미가 50번째 들어갈 확률을 따지는 거냐 아니면 쭉 돼서 50명까지 등록할 확률이냐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에요? 정원이 50명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50명 다 채우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50명까지 다 채웠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99.4% 앞에 누적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순간적으로 50번째 딱 들어왔을 확률은 0.0008.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문제는 요건 아니고 요걸 보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우리 말 속에는 누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 있고 누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로는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근데 잘 보시면 어떨 때는 우리가 누적의 개념을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단발성으로 그때 순간 확률을 나타내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렵죠? 자,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70%입니다. 10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 딱 7번째 환자가 치유될 확률과 쭉 치유돼서 7명 모두 치유될 확률. 자, 7명 모두 치유될 확률이에요. 그거와 7번째 환자가 치유될 확률. 약간 틀리죠,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누적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얘기할 때 누적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 말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누적의 개념의 문제냐, 아니면 그 순간적인 확률의 개념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예시로 몇 가지 든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
까지 환자가 치료될 확률이고 PX는 7보다 T 이하다가 7명의 환자가 7명까지니까 누적되는 거죠. 누적의 개념이냐? 아까 전에 우리 누적 확률 있었죠. 큐뮬레이티브. 7명의 환자가 아니고 7번째 환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앞에 거는. 위에 게 그러면 PDF고 아래 게 CDF.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PDF, CDF.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죠. 그냥 7명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안 속에는 실제로는 CDF라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때 딱 7번째 환자가 치유될 확률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7명 환자가 치유될 확률, 우리가 10명이 왔는데 7명 모두 치유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딱 그 순간에 7번째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는 다 그런 의미가 이미 다 내포돼 있다는 말이에요. 누적의 개념이 이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확률 분포에서는 순간적인 확률만 쭉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누적의 확률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또는 문제 안에는 누적의 의미가 내포된 게 많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산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시험에는 제가 정확하게 할 겁니다. 뭐뭐 이상, 미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앞에 예를 든 거는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일상적인 용어로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걸 잘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포화송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포화송 분포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와 지수 분포. 경영학에서 중요하고요. 생산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비스 같은데 콜할 때 아침에 여러분들 베스킨 롯데리아 이런 데 들어가죠. 가서 주문을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주문이 줄이 서 있어요. 쫙. 어떨 때 가면 아무도 없어요. 한가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해서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점장이 되고 싶어요. 지점장을 하고 싶어요. 자,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구해야 돼요?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시간대마다 틀릴 거예요. 그죠? 뭐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오겠죠? 아니면 앞에는 적을 거고 뒤에는 많을 거고 뭐 중간에는 없을 거고 뭐 다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몇 개월치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은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운영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나중에 인원을 다시 조정해 줘요.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 행렬이에요. 대기 행렬. 뭐냐면 대기 시간을 측정해서 앞에 이걸 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스테이션에 어떻게 사람을 배치할 것이냐. 스테이션 하나를 둘 거냐, 2개를 둘 거냐, 시간대에 따라서도 1명 들어올 거냐, 2명 들어올 거냐. 병원 같은 데 갔을 때도 병원에 진료실이 많이 있죠. 진료실을 몇 개를 둬야지 환자 진료하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까요? 간호사는 몇 명을 둬야 될까요? 의사는 안에 진료실은 몇 개를 둬야 되죠?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서비스에서는. 저기서는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올해 1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컨베이어 시스템을 돌려야 되죠. 여기서 막 찍어내야 되잖아요. 물건을 여러 군데를. 그럼 2개를 해야 돼요? 3개를 해야 돼요? 앞에 공장에 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걸 몇 개를 두면서 이거를 생산 공정을 맞춰야 되죠. 이런 걸 할 때 뭐냐면은 대기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데 그 대기 시간을 이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포라는 게 있어요. 확률. 그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자, 우리가 덧셈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승의 반대는 루트 이런 얘기 해줬죠. 마찬가지로 포화성 분포의 반대가 지수 분포고요. 지수 분포의 반대가 포화성 분포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포화성 분포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아침에 대기 시간 계산할 때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손님이 몇 명 오지? 이거예요. 보통 이제 쪼갭니다. 그래서 뭐 10분, 5분 동안에 만약에 우리 고객센터 있잖아요. 고객센터 있을 때 제일 바쁜 시간이 언제일까? 이런 걸 다 재는 겁니다. 콜 시간을 재서
5분 동안에, 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5분 동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분 동안에 콜이 몇 번 오지? 자, 그런데 콜을 오는데 사람들이 응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콜 수가. 근데 한 사람당 사람들 질문하는데 콜 하나당 1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5분 걸린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몇 명을 배치해야지 오는 전화를 내가 다 수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포화성 분포가 있는데 이 포화성 분포는 여기 보는 것처럼 단위 시간에, 즉 일정한 시간에 콜이 몇 개가 오지?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5분 안에 전화가 한 통만 올 확률, 2통 올 확률, 3통 올 확률을 통계학자들이 다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이용해서 그냥 때려 넣으면 자연스럽게 전화 한 통 올 시간 3분 30초, 1분 50초 뭐 이렇게 딱 계산이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계산해 볼게요. 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어. 그 다음 전화가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지? 자, 생각이 바뀌죠? 뭐냐면 위에 거는 포화성 분포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 단위에 몇 개의 콜이 오는지를 재는 겁니다. 밑에는 하나 통화가 왔을 때 그 다음 통화 올 경우가 몇 분 걸리지? 이게 대기 시간은 여기를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는 포화성 분포는 이제 결합률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얘가 실제로 대기 시간은 지수 분포라는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딱 왔어요. 그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내가 처리해주는 시간 있죠? 햄버거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어 놓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하고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내가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오는 시간을 잘 매칭해서 그러면은 한 명만 있어도 되겠네.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2명 해야지 빨리빨리 처리가 되겠다.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한 콜당, 그러니까 한 콜에서 한 콜 사이, 즉 손님 하나 왔을 때 그 다음 손님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지수 분포고요. 5분 안에 우리 5분 동안에 아침에 문을 딱 개장했는데 10분 안에 몇 명이나 오지 손님이? 이걸 계산하는 게 포화성 분포예요. 근데 서로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5분 안에 몇 건이 왔느냐. 반대로는 5분 안에 3건이 왔다. 그럼 한 건이 건 바이 건으로 몇 건이 와요. 그러니까 한 건 다음에 그 다음 건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하면 3분 동안에 3명이 왔어요. 자, 3분 동안에 3명이 왔어요.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명 오고 그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이죠. 왜? 3분을 3명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한 얘기 한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럼 한 명하고 한 명 올 사이에 오는 시간을 나누는 거랑 포화성 분포를 반대로 계산하면 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시간을 일정 기간으로 나면 그 안에 몇 명 오는지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을 내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포화성 개념으로 가는 거냐? 나는 몇 분 동안에 몇 명 오는지가 중요해. 나는 인원수가 중요해.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는 거고, 아니야, 나는 한 명 오고 그 다음 오는 사이에 시간이 중요해. 시간의 관점이 중요해. 그럼 얘를 대는 거고요. 됐죠? 그 관점에서 보는 얘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영학 시간에 생산 관리라든가 이런 걸 배울 때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면 대기 모형 시간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화성 분포를 먼저 보고요. 포화성 분포는 한 건, 2건, 3건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라는 쪽에서 설명을 하고요. 얘는 시간의 관점이죠. 1분 30초, 1분 35초, 1분 36초 이렇게 길어지니까 얘는 뒤에 가면 연속 확률 분포로 계산이 되는 게 약간 틀리죠. 소속이 틀린 거지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발생 가능성이 가능한 이렇게 되는데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서비스 센터에 10분 동안 걸려올 전화수. 이건 아까 전에 시간의 관점에서 하니까 이해를 됐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모니터 20인치 안에 일정한 특정한 공간 안에 발생하는 불량 화소수. 이런 거를 계산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상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수. 이거고요. 반대로 오늘 교통사고 한 건이 났는데 그 다음 교통사고까지 날 걸릴 시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빵 일어났어.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시간. 이거는 지수분포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루 동안에 몇 건이 일어나느냐? 얘는 포화성 분포. 이해되시죠? 서로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야구 한 경기 중에 일어나는 홈런 수는 포화성 분포고요. 홈런 하나 쳤는데 그 다음 홈런까지 몇 분 걸릴까요? 이걸 계산하는 게 지수 분포고. 됐어요? 오늘 프로야구가 6경기 일어났어요. 그럼 누군가 홈런 쳤어. 그럼 다음 사람이 어느 경기장에서 또 칠 확률, 시간. 몇 분 정도 걸릴까? 이걸 보는 게 지수 분포고. 오늘 하루 동안에 홈런을 몇 개 치지? 이게 포화성 분포고.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되죠? 네. 자, 수식인데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람다라는 말을 씁니다. 람다라는 건데 단위 시간당 평균 발생 건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요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얘도 분포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몇 회일 때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다 만들어 놨겠죠. 요게 포화성 분포표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파이는 뭘까요? x는 뭐고요? x가 발생 건수고요. 여기가 평균 뭐죠? 불량 화소 수일 겁니다. 아마 앞에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확률 분포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진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계산을 했을 때 확률 분포표로 계산했을 때 5분에 평균 1.5의 전화가 온다. 5분 동안에 2회의 전화 받을 확률은 해서 이렇게 쭉 확률 분포표를 정리해 놨어요. 옆에 있는 거는 누적입니다. 우리가 누적의 확률 계산할 때가 많이 쓰인다 그랬죠? 옆에는 누적이고요. 요거는 건 바이 건의 확률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봤을 때 2회 이상 전화 받을 확률은 2회 이상이죠? 요거를 다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2회 이상 전화 받을 확률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1회 미만을 빼줘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1인치 자 보시면 20인치 모니터이기 때문에 평균 불량 화소수는 200개입니다. 거기서 1인치당 평균 불량 화소수를 계산하니까 요거를 쪼개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쪼개느냐 20인치니까 20인치는 가로 세로를 나타내 주는 거죠. 따라서 쪼개주면 어떻게 돼요? 400분의 200개니까 0.5 정도의 불량 화소수가 있는 겁니다. 즉 1인치당 0.5개의 불량 화소수가 있다고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은 파이가 0.5니까 이걸로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서 했을 때 한 개 이상이니까 0회, 1회 이상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파이가 0.5회 여기죠? 그 다음에 한 번도 발생 안 할 확률, 즉 불량률이 아무것도 없을 확률은 60.65%겠죠. 그렇죠? 근데 한 개 이상, 즉 불량률이 한 개 이상, 화소수가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은 0.3033부터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겠죠? 혹시 0.5, 0에 0.65, 605를 해서 하나도 없을 확률. 1에서 저걸 뺀 게 나머지 다 더한 거랑 같을 수 있어요. 네, 다 더해보세요. 똑같습니다. 확률은 다 더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밑에 걸 다 더하느니 위에 하나만 빼면 되잖아. 1에서. 그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죠. 자,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에 뭐 여러 개 나오죠?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배울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생산관리 시간에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이런 분포들을 확장해서 쓰는 건데 이런 거는 거의 안 쓰이고요. 특정한 경우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분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분포들은 사례를 좀 보시죠. 사례를 보시면 무슨 사례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드리면 포화성 분포까지는 실제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들어가서도 많이 쓰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생산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이런 데 연구 부서 들어가거나 이런 거 할 때는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까지는 많이 쓰는데 그 전에 있는 요 분포부터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만약에 한번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미있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응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